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미한일 확장 억제 강화에 반발해 외무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곧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핵 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재개에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히고 북한의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미한일 북핵 수석 대표들은 각각 전화통화를 갖고 8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각각 전화회담을 갖고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 담화를 통해 북한 도발로 인한 영내 긴장 고조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려는 시도를 지적했다고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이 전했습니다. 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고 북한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그 해결책은 추가 도발이 아닌 대화 복귀라는 점은 자명하다며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국제사회에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위한 양자, 3자 간 긴밀한 공조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안보 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16일 담화를 통해 최근 미한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은 반드시 후회하게 될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국들에 대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례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고 말했으며 북한은 이 담화 발표 직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 시각으로 17일 오전 10시 48분경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한 발을 포착했으며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47km, 속도는 마하 약 4로 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임수석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올해 62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을 다시 감행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은 한미동맹의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북한의 안보를 저해하고 국제적인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마스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재개에 우려를 나타내고 미국, 한국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 경계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국방부의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방문해 최근 핵태세 검토 보고서 내용을 설명하고 북한 상황과 대응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리처드 존슨 미국 국방부 핵 대량 살상 무기 대응 부차관보는 17일 한국 국방부를 방문해 미국이 지난달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와 미사일 방어태세 검토 보고서를 브리핑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슨 부차관보 일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와 진전된 비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의 확장 억제를 지속해서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했으며 고도화하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실효적인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의 핵 정책과 전략, 핵 능력과 또 태세 구축에 관한 대통령의 지침을 담은 문서로 4년 주기로 발간되며 미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에 대한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고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미사일 경보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기존 체계의 한계를 넘는 획기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내 통합미사일 방어막 구축의 첫 단계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16일 VOA에 미한일 3국 정상이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에 합의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미한일 정보공유 약정도 정보 공유를 위해 만들어진 합의지만 3국 간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 공유는 다음 단계로 가는 실질적인 조치이며 이 조치에 따라 세 나라는 동시에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고 이는 세 나라 모두의 방어를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What I anticipate is that they are looking at upgrading communication systems and to have a common interoperable communication system where they can securely transmit information, voice, data, satellite imagery. 전문가들은 기존 정보 공유 체계로는 북한의 갑작스런 도발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특히 3국 정상이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합의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It helps to create structures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U.S. and the Japanese and the Korean militaries. And GSIMIA only is a kind of an umbrella agreement that provides us for exchange of intelligence. It doesn't really guideline for, actual formal military cooperation. Moving towards actual coordination, planning, operations is an important step. 미사일 전문가인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북한 미사일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가 영내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first step is essentially to integrating air defenses is creating a common air picture, and that's the first step in integrating air missile defenses is that you're all seeing the same thing. Having a common air picture is a step towards having a kind of integrated battle management, whereby you can deconflict air defense activities, so you're not wasting interceptors.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렛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이 고도로 발달하는 상황에서 3국의 정보 공유 능력 강화는 결국 북한과 이를 묵인한 중국이 일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스칸데르 같은 미사일을 개발할 동안 중국은 아무런 제약도 가하지 않았다면서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용인함으로써 미한일 3국이 정보 공유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인권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18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한국 등 세 나라의 동참으로 63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결의안을 제출한 유럽연합은 북한 인권 상황에 전혀 개선이 없었다며 규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제77차 유엔 총회에서 제3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 EU가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Puedo considerar que la Comisión desea aprobar el proyecto de resolución L32. Si no hay objeciones, así queda acordado.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는 여러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한 강한 우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돼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The resolution reflects our deep concern with regard to the sever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Unfortunately, we have not seen any improvements in this regard in the past year. The draft resolution reflects these concerns. 4년 만에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다시 동참한 한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 우려와 요구를 북한 정부가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t is deplorable that
the DPRK diverts its resources, which should be spent on improving th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situation, to continue develop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북한은 또다시 반발하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They do not exist, nor can they ever exist in our country, where people first principle is fully embodied in all spheres of the social life. 김성 대사는 특히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국내외 비판을 누그러뜨리려고 유엔 무대에서 인권 문제를 극대화했다고 주장하며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인권 경시 풍토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반박했습니다. However, the absurd remarks by the DPRK today over the recent tragedy in the Republic of Korea represent its stark disregard for human rights. The DPRK continued its missile provocations even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as offering condolences to the victims of the tragedy. The Korean government is once again disappointed by these callous acts which go against humanity and humanitarianism. 한편 이날 중국과 러시아 등 10여 개 나라는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며 북한을 두둔했지만 표결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미국, 한국 등이 공동 제안국에 동참한 가운데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되며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지난 2005년 이후 18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입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중진 하원 의원들이 최근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지지하는 등 국제 규범을 무시하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과 아미베라 아테소 위원장은 15일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국제적인 규칙과 규범을 계속 무시하는 한 중국에 대한 우리의 관여는 계속 전략적 경쟁 원칙에 기반을 두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도 타이완 해협에서의 공격성과 또 신장에서의 대량 학살, 홍콩과 베트남에서의 억압, 그리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러시아와 북한에 대한 지지는 중국의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해 양자 위기소통과 관리 메커니즘을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세계 양대 경제대국으로서 미국과 중국은 세계적 과제에 대한 결과지향적인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미사일 엔진 시험대를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뉴스가 밝혔습니다. 38뉴스는 16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달 24일과 지난 13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발사장 내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 대규모 공사가 시작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시험대 주변 계류장에서도 건축 자재와 차량의 움직임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대로 연결되는 검문소 북쪽 공간에도 공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트럭의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로켓 발사 관제소로 추정되는 구조물의 건축도 시험대 동남쪽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38뉴스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대화 지시에 따라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8개월째 공사가 지속됐다면서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수직 엔진 시험대에서도 공사 흔적이 포착됨에 따라 서해 발사장 단지 내 거의 모든 주요 시설에서 활발한 공사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